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킴 부동산입니다. 연준이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다는 부분이죠.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5월치가 8.6%가 발표되면서 이전 최고치 8.5% 넘다 보니까 물가 정점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본격적인 금리를 잡아야겠다는 통화당국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점도표와 경제 전망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같이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1.75%가 됐습니다. 한국과 동등한 수준까지 됐죠. 단 3차례 금리 인상만으로 한국과 동률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7월 FOMC에서도요 0.5에서 0.75%포인트 더 올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언급을 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0.75%포인트를 올렸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0.75%포인트 인상 카드를 신속히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인 2.5%까지 올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립금리 이후에는 경제지표를 보면서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결정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에요. 이것을 약간 비둘기적으로 해석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건 비둘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언급을 한 겁니다. 연준 17명 위원들이 생각하는 장기금리 수준인 점도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1.75%로 금리를 올렸고 7월 달에도 0.75%포인트 2.5%를 맞출 거라고 지금 예고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7월부터 12월 사이에 금리를 3.4%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0.25%포인트씩 4차례까지 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연말에 3.4% 맞췄다가 내년에 3.8까지 올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24년은 3.4%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연준 위원들은 전망을 했습니다. 자, 현재 나온 전도표를 기준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허용폭을 감안했을 때 한국 예상금리를 산출할 수 있거든요. 2022년 말에 미국이 3.4%면 한국은 2.75% 이상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내년 말에 미국이 3.8%라면 대한민국은 3.25% 이상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는 0.75%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더라 그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 지금은 환율 문제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좁혀야 된다 하다못해 0.5%포인트도 위태위태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럼 연말에 2.75에서 3%까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고 2023년 말에는 3.5%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기준금리 0.5%였잖아요. 지금 2%대는 당연한 거고 3%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한 거예요. 물론 현재 나온 장기금리 전망 연준 위원들이 찍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롬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인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 지표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움직일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23년에 정점을 찍고 물가가 하락할 거기 때문에 다소 금리가 낮게 책정할 건데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원자재와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 원자재가 단순하게 경제 논리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갔어요. 정치적인 논리로 들어가 버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 지역 같은 곳은 러시아 지역의 에너지 원자재 의존도가 큰데 자꾸 이것을 무기화하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전망도 어두워요. 에너지 원자재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내년에 식량 원자재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고 이것이 서비스 요금과 공산품 요금에 반영되면서 내년 물가 불안, 내후년 물가 불안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점도표는요. 그냥 현재 나와 있는 경제 지표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반영해서 나타난 거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그런 물가 전망이나 금리 전망이 아래로 더 낮아질 거라 기대하기보다는 더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발표된 미국 경제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률 전망은요, 올해 3월의 전망에서 2.8%에서 1.7%로 낮췄고요. 물가 전망은 4.3에서 5.2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좀 안 좋은 경제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또 경제 전문가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경제가 죽어가는 연착륙이 될 것이다. 아니다. 폭삭 죽어버리는 경착륙이 나올 것이다. 어쨌든 누구 말이 맞든 일단은 현재 경제 수준을 유지하긴 어려울 거라고 보는 시각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자, 기재부도 오늘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전망 2.6% 잡았어요. 여전히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 2.1%보다 높은 준수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가 상승률은 4.7%를 잡았습니다. 5월에 한국은행 전망보다 0.2%포인트 더 높게 잡았어요. 원래 기재부에서는 약간 목표의식이 있어서 성장률 전망치는 좀 높게 잡고 물가 상승률은 낮게 잡는데, 조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부분이 경제 전망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부분이죠. 가스비, 전기료, 수도세 다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한전에서 결국에는 3분기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정부에다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박일준 산업 2차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킬로와트당 1에서 3원 올려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두 자릿수나 뭐 20%씩 팍팍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정부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차라리 매도 먼저 얻어맞는 게 낫다고, 전기요금 팍팍 올려주고 물가 상승률 확 튀어버려도 어차피 전 정부에서 밀었던 거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해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5%에서 6%대로 치솟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당연히 한국은행도 7월에 비스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6%인데 지금 기준금리 1.75%잖아. 말이 돼? 빅스텝 밟아야지. 그래서 7월 14일 날 금통위가 열리는데 6월 물가 상승률과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 불안 때문이라서라도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지금 6월 달에 기준금리가 1.75% 미국이 따라잡았고 7월 달에도 최소 0.5%포인트, 그리고 제대로 올리면은 0.75%포인트를 작정하니까 야, 2.5% 되겠네. 우리 한 번 올려서는 안 돼. 그래서 지금 7월 달 빅스텝은 거의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한 달 뒤에 일어나는 일은요, 기준금리 2.25% 시대입니다. 자, 고물가에 따른 앞으로 강한 긴축을 저희가 1년 6개월 전부터 계속 경고를 드렸는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2%대 금리 시대가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기준금리 2.25%면요, 정기예금 금리가 2.9%가 되고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를 넘어버려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4.2%까지 치솟는다는 부분이죠. 자,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대부를 통한 이자 수입은 늘어나는 부분이고, 대출을 통한 이자 부담은 확대가 되네. 전세 매매 공급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아마 지금 부동산 시장 참여자 상당수가 이 기준금리 2.25% 시대의 위력을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무섭냐면요, 매매 시세보다 전세 시세에 더 먼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릴 거예요. 왜 이상하게 세입자가 안 구해지지? 전세를 시세보다 싸게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안 구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릴 겁니다. 7월부터요. 지금도 전세 시세는요, 작년 6월 9.2에 계속 하락하는 추세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8월 달에 부동산 시장에 큰 이슈가 있죠.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만료 세입자의 만기가 다가온다는 부분. 4년 전 전세 시세로 계약했던 사람들이 현재 시세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급 적은 물량에도 이런 이슈가 있지만 전세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것, 특히 고가 전세에서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또한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다가 연말에
입주 물량 증가하는 시점을 만나버리면 0.5%대 형성된 전세 가격은 급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겨울에 시세가 붕괴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7월부터 LTV 80% 대출 확대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실제 시행에 옮겼어요. 그 대상도 많이 늘렸고요. 주택 가액 기준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장 이렇게 금융위기 수준의 거래 급감 상황이 이 LTV 80% 대출로 바꿀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대출 규제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게 규제하고 금리가 붙으면 누가 이긴다? 언제나 금리가 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강력한 규제를 쏟아부었지만 결국에는 저금리를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도 주택가격이 안정세가 나타날 때마다 규제를 풀겠지만 그것이 높아지는 금리를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초강력 긴축 상황에서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로또 분양 청약을 받는 부분이죠. 아무 청약이나 받으면 안 되고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되는 주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주택들의 공급 정보 정말로 많거든요. 그리고 당첨 꿀팁, 로또면 뭐합니까? 내가 당첨돼야 의미가 있지. 당첨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청약가부에 모두 수록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